네, 미스터 스몰캡 시간입니다. 참 힘든 장, 그러나 종목은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전문가 모시고 어떤 종목에 투자해야 되는지 진단해 보겠습니다. 어머렐러 리서치의 윤조 대표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뭐 요즘 같아서는 NFT, 메타버스, 가상화폐가 아니면 주가 상승 기대를 못할 정도의 그런 굉장히 그 지루한 장세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어떤 성장성 있는 종목에 관심 가져야 될까요? 일단은 오늘 좀 NC소프트가 많이 빠져서 그거의 반대쪽에 있는 이제 카카오게임즈를 좀 관심 있게 좀 봤습니다. 뭐 이미 네. 리포트도 자주 나왔던 종목이라서 그렇죠. 뭐 투자 포인트는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주력 게임인 이제 오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출 상위권에 머물러 있고, 그다음에 라이온하트 인수하면서 3분기 실적의 연결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매출이 네. 4,400억 정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이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거는 이제 가상자산인 이제 보라 쪽을 확보하면서 이제 제2의 위메이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그렇죠. 있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셨던 NFT 뭐 어떤 이런 생태계를 리믹스를 통해서 만들었던 위메이드가 결국 대장인데, 오늘 뭐 증권사에서 하향 리포트, 그러니까 약간 뉴트럴한 내용의 리포트가 나오면서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이제 다른 쪽에 좀 더 그나마 좀 덜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관심군이 좀 생기지 그렇죠. 않았나 예.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NFT 뭐 이쪽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그 의심의 여지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모두가 이제 알게 됐기 때문에 주가는 뭐 아무래도 선 반영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대형주 중에는 카카오 게임주 중에서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좀 덜 올랐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다른 예. 뭐 위메이드는 지금 연초 대비 10배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에 좀 덜 오른 종목으로 지금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오늘 실적 발표한 이제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ETF의 상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이제 막 두나무랑 수합을 해서 제입을 해서 이제 콘텐츠들을 이제 IP화 시켜서 웹툰이나 뭐 이런 걸로 할 거고, 당연히 NFT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은 대형주 중에서는 좀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하이브에 대한 또 전략까지 말씀을 주셨고요. 엔소프트 앞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오늘도 네. 급락이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엔소프트는 올해 내내 좀 악재가 끊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많이 빠져서 저점 매수 전략을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엔소프트는 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기대감이 어제 게임 리니지 W를 출시를 했는데 뭐 처음 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부터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 요즘에 투자들은 그렇게 현명한 투자들이 많기 때문에 옛날처럼 옛날 구시대 IP를 가지고 이제 모바일화 시킨 거에 대한 실망감이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년에 이제 신작 런칭할 게 굉장히 스케줄이 정해져 있는데, NC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물리면 이제 다음 신작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저가 매수라고 뭐 기술적 반등 이외에는 저가 매수로 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카카오 게임즈가 갖고 있는 오딘의 트래픽을 잡아먹지 않을까라고 해서 어제만 하더라도 NC가 오르고 카카오 게임즈를 쇼츠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NC 롱의 카카오 게임즈 숏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시작하자마자 완전 둘 다 반대로 그쵸. 됐죠. 네. 그래서 초반에 카카오 게임즈도 쇼커버가 나오면서 좀 급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시장을 살펴보면은 코스피 시장은 지수 3,000포인트를 축으로 정말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네. 워낙 변동폭 크게 움직이고, 반면 코스닥 시장은 지수 1000을 중심으로 해서 다소 코스피보다는 좀 안정적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코스닥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테마가 확실하거든요. 2차전지, 메타버스, 뭐 NFT, 뭐 게임주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고요. 사실 지금 구간에서는 2차전지 끝난 거 아니냐는 얘기가 거의 이제 그 얘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에코프로 BM이 실적이 잘 나오면서 맞아요. 저가 매수로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가 이제 지주회사죠. 네. 에코프로의 IR 행사가 있어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외국인이 지금 환율도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많이 없어 보이고, 결국엔 저희끼리의 어떤 집안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NFT 차익 실현하고 많이 빠져 있는 2차전지 성장주를 사는 이런 모습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낙폭가대 이제 성장주를 사시는 게 아무래도 좋은데, 이 전문 투자자도 사실 이걸 쫓아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전망보다는 이제 예측
예측이나 전망보다는 대응의 영역이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예측보다는 대응의 영역에 맞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 유망주도 함께 선정을 해주시고 앞서서 이제 순환매가 네. 빠른 시장이다라고 하셨잖아요. 혹시나 이 순환매가 빠르게 일어난 시장 속에서 이 종목들의 기간, 뭐 상승하고 하락하는 그 반복되는 기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보통 어느 정도 갔다가 좀 빠지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는지 좀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위메이드가 오늘 딱 빠지기 시작하니까 NFT 관련 게임주, 뭐 컴투스, 게임빌 뭐 다 빠졌거든요. 그렇죠. 네. 예, 어느 정도 뭐 고점 대비 한 15%에서 20% 정도 조정은 나올 수 있는데 오늘 좀 많이 빠지는 거 봐서는 뭐 내일 정도면은 다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지만 예. 그동안 이쪽에 자산에 투자를 못 하셨던 분들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겠죠. 네. 다만 이제 시장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짧게 돌아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서 뭐 2차 전지에서는 에코프로 BM하고 LNF가 당연히 그 대장이기 때문에 이쪽을 좀 편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한동안 올해 내내 안 좋았던 바이오들을 좀 관심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뭐 미국 항아마켓 관련해서 SITC 관련해서 뭐 NK맥스나 아니면 녹십자 랩셀 이런 것들 개별 종목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실적이나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일단은 그래서 포트폴리오 전략은 뭐 지금 이제 주식을 뭐 아까 전 타임에서도 꼭 해야 되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비슷한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내년에 무조건 올해보단 좋아지는 거를 저는 좀 생각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일 안 좋은 거 사람들 제일 사기 싫어하는 거 IT랑 자동차거든요. 공급병목 얘기 계속 나오고 네. 주가는 반영된 것 같은데 스물스물 올랐는데 사기는 싫고 네. 뭐 이럴 때가 이제 지나고 나면은 바닥인 경우가 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빠졌는데 삼성전자, 현대차는 버티고 있고 다른 종목들이 많이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무래도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회복이 돼야 코스피도 이제 내년을 보면서 회복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탐방을 갔다 온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보면 NFT랑 조금 엮여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톤이랑 회사를 갔다 왔고요. 뭐 상장 때부터 제가 계속 3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던 회사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패스라는 어떤 인증 관련된 모바일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이 회사가 많이 이제 실적 성장 나오는 거는 이제 모바일 솔루션. 저희가 은행을 할 때 요즘엔 MOTP라고 해가지고 번호를 넣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OTP 네. 카드를 들고 다녔는데 네. 그런 그렇죠. 요즘에 다 휴대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은행들 계약을 많이 했거든요, 증권사랑. 그게 올해 실적으로 잡혀 있고 올해 이제 뭐 대형사들이 이제 많이 상장을 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또 이제 계약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올해보다는 내년도 실적이 더 잘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올해 가이던스를 90억에 영업이익 90억에서 100억 정도 했는데 애널리스트 추정치도 그거랑 거의 부합하고요. 시가총액이 일단 실적이 나오는데 1,300억, 1,400억인데 이제 모멘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주가가 잠깐 올랐던 경우가 있는데 그게 이제 가상자산 보안 관련해서 카르도라는 JV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NH농협은행하고 이제 다른 쪽 갤럭시아 머니터리 이런 쪽이랑 이제 저희가 NFT를 하다 보면은 그게 온라인으로 거래하면은 가상화폐 거래소가 그래서 많이 최근에 뜬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실물을 또 보관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거를 어떤 은행에 보관을 하는 서비스, 그다음에 이거를 온라인으로 체크하고 이럴 때 본인 인증을 해야 되는데 뭐 패스라는 것들 플랫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제 그런 쪽에 은행들의 수요는 계속 많아질 거다. 그래서 은행의 디지털화는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이쪽의 방향성은 꾸준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회사가 계속 이제 M&A 관련된 거를 준비를 해왔고 회사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현금이 460억 정도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연말 전까지 이제 회사와 시너지 나는 것들을 M&A를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뭐 이거 M&A에 대해서는 100% 확답드릴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주가의 다운사이드는 좀 있다. 다운사이드는 좀 이렇게 막아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요즘 또 보안의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렇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아톤 종목도 매력적으로 느껴지네요. 자, 지금까지 엄브렐라 리서치의 윤주호 대표와 함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